만점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팀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좀 추가해서 지금 그 행안부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정원이라는 정책 사업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런 그 자기 지역의 동네의 일정 공간들을 정원으로 꾸미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서포트하는 이런 찾아가는 정원 정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더 크게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숲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아젠다를 지금 그 세팅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한 축이 될 테고요. 도시 부분도 그리고 산촌 부분 또 국토 부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산림청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주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초석이 돼서 또 이렇게 우리 국토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저희는 그게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념으로서 숲속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뭐 어떻게 오늘은 뭐 어렵게 모셨으니까 모든 분들이 꼭 먼저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추가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렇게 소개한 순서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도시숲이라는 공식 명칭이 아직 도시숲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를 도시숲이라고 정의하는지 옛날에 정리하셨던 법안 저기 올렸던 법안을 보면은 학교숲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도시숲으로 지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거나 또 국계법상 그 용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지금 살린 이 법에서는 도시숲이라는 걸로 다 묶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해결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공원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로 앓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최근에 민간 공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정도까지밖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역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특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들 해결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정원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데 그 정원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원하면 프라이빗 공간,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공간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천 국가정원이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공공의 기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원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끌고 가는 것도 또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또 이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산림 관련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런 것들을 계속 묶어간다면은 이 조경이라는 역할이나 조경에서 했던 그동안의 역할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좀 민감하게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회원들 속에는 이제 실제 공사업을 하거나 설계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 법의 내용 보면은 업을 등록하는 거는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지만은 또 설계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 조경기사나 조경기술사가 못하고 산림기술사가 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 조항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존의 조경에서 다 하던 예를 들어서 도시의 완충 녹지나 뭐 연결 녹지나 이런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녹지들을 다 조명해서 설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이런 도시숲이라는 영역으로 묶어가지고 산림기술자만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뭐 학교숲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그 어떤 법을 통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뭐 하는 것들은 제가 있는 한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도시숲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쪽에서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뭐 진입은 안 되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는 우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그 이 개념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근데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사회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 현실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좀 한번 좀 제 생각으로는 한번 이렇게 여러 좀 이해관계자들을 모여서 좀 TF를 좀 꾸려가지고 네. 이렇게 그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또 모두에게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또 세세한 부분들을 좀 교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개념 정리가 돼야 말씀하신 대로 도시수법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하더라도 그 합의된 의견 일치된 합의된 것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담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간담회가 네.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뭐 1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저희가 많은 도시 생태 복원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서 국회에 가서 다시 올려가지고 협의를 끝냈다. 조경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하더라. 앞으로 그런 우려를 법을 영과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법이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담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악용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네, 뭐 그렇게 이 믿음이 사라진 것은 그 믿음을 사라지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용도구역하고 용도지역 지정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산림 그쪽에서 그냥 임의로 뭐 도시숲이라고 정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이게 뭐 몇 단계가 있겠지만 네. 먼저 이렇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뭐 이제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지자체 또 역할이 있고 또 중앙 부처 역할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가 나가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잠깐. 김충필 회장님께서 이제 도시숲 개념하고 정원 개념을 이제 코멘트가 아니라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도시숲 개념은 우리 산림자원법상 개념 정의가 돼 있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공원의 그 어떤 용도구역에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도시 내에 있는 산림을 전체를 이제 도시숲으로 명명을 해서 용도구역 개념이 아닙니다. 도시숲. 그리고 정원 개념도 이미 수목원 정원법에
개념 정의를 했고 개념 정의를 할 때 다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요 그때 그게 제가 지금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정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목원법에요? 예, 수목원법에 왜 정원이 수목원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은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을 많이 하지 저희는 않는 최대한 의견 수렴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미흡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좀 오늘은 좀 뭐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의견 교환하고요. 뭐 좀 그 하나하나씩 뭐부터 좀 풀어 나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추진 배경 뭐 해가지고 우리 인프라 구축 방안 좋은 말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조경계가 사실은 쭉 해왔던 한 5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고 산림 쪽은 주로 산림청에서 했고 이 도시 지역은 사실 우리 조경업계가 사실 이익을 담당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영역에 침해하는 게 아닌가 많은 위협을 느낍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뭐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몇 명이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경업계는 거의 99%가 반대입니다. 90%.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주로 산림 이런 산림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산림 뭐 요즘은 세상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산림 분야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조경계하고도 이런 부닥치는 것도 정부 예산을 갖다가 지금 뭐 대통령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은 예산을 갖다가 지방정부나 이런 내주셔가지고 뭐 그걸 감독이나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은 우리 조경계하고 좀 트러블이 좀 적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뭐 저희가 업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산림청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림 분야에 더 집중을 하셔갖고 뭐 요새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하는데 북쪽에 뭐 많이 황폐돼 있고 하니까 그쪽도 연구 더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 조경계하고 좀 가급적인 좀 트러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조경계 쪽 조경기사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사실 조경기술자하고 산림기술자 공급되는 부분이 많은데 조경기사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뭐 그런 소정의 이런 산림 교육을 좀 이수를 좀 교육을 시키면은 뭐 무슨 자격을 준다든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숲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추구하는 도시숲을 인정하지만 강론으로 들어오면 이게 상당히 우리 어렵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이렇게 풍요하게 이렇게 사는 업체들이 많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한 4,50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 회원사가 4,500개 업체가 거의 한 80%가 영세합니다. 1년에 한 10억 이상을 못합니다. 10억 이하 정도의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여기에서 정의 내리신 가로수, 명상수 뭐 이런 어떤 도시림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숲을 제정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로 우리한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다시 또 업역을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 위원장님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이제 공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강론에서 하여튼 지금 산림청에서 추구하는 도시수법이 굉장히 조경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아마 이게 건립돌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최종필 회장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수법이
과연 이게 그 우리 그 조경계의 그 어떤 그 민원을 그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그 우리 저 최 국장님도 여기 그 도시숲 경관과장 하실 때도 계셨지만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론으로 들어오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니까 그 잘 한번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90%가 반대한다는 거를 잘 새겨서 아마 그 사업을 이 법을 상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법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여대목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세 분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적경업계를 이 산림 쪽 업이 침범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산림의 틀을 좀 키워서 이 적용 분야가 그대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안정적인 법 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기존의 산림 분야에서 적용업계에서 기존 해왔던 부분을 그렇게 쉽게 못 쳐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파이를 키우자는 말씀인 거지, 이걸 뭐 이렇게 침해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적용 분야가 기존의 산림 영역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여지를 여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그 적용 분야의 산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이건 당연히 90% 반대하죠. 당연히 그런 인식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간담회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범 분야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새롭게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어떤 누가 누구의 것을 뺏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산림 적용학과 있지 않습니까? 산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뺏어옵니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저희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용업계하고 산림업계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오픈을 해서 찾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도시수법이 됐든 뭐 정원에 관련 법이 됐든지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해결하면 조경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억울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국토부에서 전문 기술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경 기사를 오픈을 해갖고 관련 기사들,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 임업 기술자 다 조경 기술자하고 동등한 처우를 해주고 그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찬가지로 모든 산림과 관련되는데 산림 기술자를 조경 기술자들, 지구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문구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인정을 해준 다음에 업계에서 또 반발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입찰이 나올 때 보면 산림업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조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자를 상호 인정을 해주면은 이미 국토부에서 뭐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상호 오픈한다는 개념으로 오픈을 해주시면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수법이었든지 다른 뭘 정책을 하시든지 간에 조경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환영할 일이죠. 저는 저기 산림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상당히 그 존경스럽게 보는 그런 쪽의 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똑똑하고 이 모든 법안 만들 때 오면 이런 국토부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 치밀하게 잘 만들고 가령 지금 예를 들면 나무병원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업역 침해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나무의사 제도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끄트머리를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통과돼가지고 지금 우리 어쩔 수 없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그 교육장을 내줘가지고 우리 건설협회에서 그 회관에서 그 교육을 시키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문호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그 교육을 만들어서 우리 조경기사들을 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반대를 처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면제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들을 잘 쓰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도시수법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이 통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통합의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취지는 아마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김효수 회장님 네. 이제 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렇게 뭐 전문 건설업이나 저렇게 종합 건설업이나 하고는 조금 이제 좀 덜 민감하죠. 저희는 자재를 생산하는 쪽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덜 민감하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근데 사실은 우리 조경계하고 이쪽 산림계 쪽하고 불신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경계에서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피해 의식 속에서 이제 뭔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림청 그러면은 조직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이제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또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경계에서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게 사실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그 불신의 그 골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번에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조경계 이해도 좀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토론회 갖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가기원에서 사전 미팅이 있으면서 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해하실 거다 분명히 이런 학계도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불신의 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다 반대입니다. 뭐든지 지금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 지난번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런 조경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간담회를 정례화하자 좀. 대화를 해야지 뭔가 실마리를 풀리지 대화 없이 그냥 서로 헐뜯고 뭐 불신하고 해가지고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좀 어차피 청장님도 바뀌고 어쨌든 산림청이 조직도 있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조경계에서 또 외면할 수만은 없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조직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정례화하자 대화 틀에서. 그래서 한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나름 이제 뭐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좀 쉬운 것부터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대화를 하면은 뭔가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때 얘기도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조경계하고 대화를 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니 저희가 뭐 분기별 한 번씩이든 대화의 장을 좀 정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좀 건의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뭐 우리 조경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조경계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경학과 졸업하고서 취업이 안 되고 사실은 이 조경학과 자체의 존재 가치가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뭐 제방공사나 이런 게 수익이 자유로울지 몰라도 우리 이 종합이나 단종에서는 전부 다 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런 또 피해의식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은 그때 저는 업계하고는 조금 객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조경계 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럼 조경계 산림조합을 만드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런 어떤 조경계 산림조합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 또 어떻게 이걸 녹여낼 건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거꾸로 산림청에서 우리 조경계도 이렇게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상생하게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계는 조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도 있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거꾸로 역제안을 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업계를 위한 그런 제안도 좀 해주시면 상당히 그 불신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아까 뭐 미세먼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저기 국내에서 뭐 그 산림만 확장해서 되겠습니까? 중국 가야지 몽고나.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같이 적용해서 그럼 예, 뭐 여기 또 설계 잘하니까 시공도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뭔가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는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다 온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토부에서 적용기술자로 산림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적용학과 졸업생들이 다 산림기사 시험을 봅니다. 적용기사 시험을 하고 적용기사 시험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산림기사는 따기가 쉬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는 기사를 좀 어렵게 해야 되겠다. 아니 조경 기사를 쉽게 하라고 지금 계속 조경 기사를 너무 어렵게 되니까. 근데 어렵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경 기사는 거의 고시 수준. 고시 수준이에요. 고시 수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뭐 저녁마다 계속 합숙해가면서 하고 있어서. 산림지역 수익계약 문제도 저희 이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시대 흐름입니다. 수익계약으로 보장받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점차 이렇게 완화되고 하고 있으니까. 주고 해가지고 예전에 사고 같은 것도 꽤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워낙 지금까지 해왔던 기득권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더 강화될 그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거는 빨리 좀 시정을 해주시면. 예, 이제 또 한국 조경소 대강대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우리 총장님께서는 대학강단에서 오래 쓰셨고 또 산림과 조경을 또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박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총장님께서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서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배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 또 걱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분배와 갈등이 잘 돼서 업무 영역 확대가 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바람이면서 오늘의 그 논제가 이제 산림과 조경에 대한 그 상생 발전 방안인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한 누로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 조경업계에서 해오던 일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세 분들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해오던 그 업무 영역이 도시숲이다, 정원이다, 산림사업이다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우리 조경업계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3분의 1 이렇게 축소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장님께서는 사실은 그 좁아지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같이 상생하는 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도시숲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법인에 국한해서 입찰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 총재님께서 이렇게 참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 조경하고 산림사원 기사하고 이렇게 동등한 자격을 이렇게 부여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그 조경업과 또 산림사업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을 넓혀주면은 그 형평성 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도 절대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느끼면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경수협회에서는 그 국가 공인을 받은 우리 산림청으로부터 공인받은 조경수 조성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해서 9년 동안 2017년까지 약 780명의 기술자를 2급, 3급 포함해서 780명의 그 자격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격증 소유자들이 그 법적인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취업의 진로에 애로사항이 있고 불만사항이 많이 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 조경수 기배출되어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록 기준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림이라든가 조성과 또 숲길 조성의 그 법제화에 대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담당 과목이 도시림이라든지 숲길 조성 분야가 이제 그 관리사에는 자격의 분야에 그 과목이 좀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도시림과 그 숲길 조성 분야까지 이렇게 과목에 추가해서 그러한 자격증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배출되는 조경수 조성관리사가 그 도시숲의 그 면허를 취득하는데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그 문호를 좀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예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그래서 꽃을 기르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게 인연이 들어갖고 제가 생산한 물건을 집기식물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을 그 단어를 조금 제가 도입한 겁니다. 집기식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갖고 이 화훼적인 기반으로 생산해서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팔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인연입니다. 80년 초부터니까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생화를 개발하게 됐고 야생화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청의 단체장으로 자전식물협회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꽃박람회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조경하시는 분들은 집기식물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지금 제 양쪽을 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자생식물 협회장 할 때 수목원법이 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목원법에서 파생돼 갖고 정원법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제 정원문화포럼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분야가 화훼 쪽이거든요.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 다 화훼 원예 쪽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예 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교감이 있고 물론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여태까지 평생 교감을 해왔고 산림청에서 산하단체장을 갖다가 뭐 자전식물협회장, 수목원협회장 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한 가지만 여기서 상기시키고 싶은 게요. 사실 지금 조경계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건 뭐 힘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해도 이 오세훈 시장 때 그 푸른도시국 예산이 1조 1,000억까지 갔던 예산이 지금 3,000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이 조경 건설 물량 자체는 줄었어요. 이제 그거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좀 묘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산림청이 자꾸 밥숟가락을 놓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반발이 극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절이 좋을 때는 이렇게 큰 조경계가 관련 부처가 없었어요. 관련 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거대한 조직이 이 화훼 쪽만 보면요, 원예 쪽만 봐도 보세요. 원예 쪽 하면은 과수, 화훼, 채소라고 그러는데 그냥 과수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귤도 조합이 많고 사과도 조합이 많고 배도 엄청나게 이 조직이 큽니다. 채소만 해도 양배추, 뭐 양파서부터 뭐 근데 그 제일 작은 화훼도 그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큼 지금 정원법을 이거 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데 왜 거기서 하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혼돈 상태로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을 겁니다. 제 입장은 그랬어요. 사실 적절치는 않지만은 이양 정원법이 만들어졌고 정원법이 가야 된다는 파일을 키우는 게 지금 저는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같이 고사할까 봐. 그래서 할 때 보니까 정원 산업은 말이죠. 예전부터 제가 했는데 서울 경기에 이 버스 정거장에 꽃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경기 총 틀어서 이 조달도 전체 물량이 조달되고 있는데 300억도 안 됩니다. 300억도 안 되는 거에 도시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서울시청 앞에다 꽃을 심으면 1년에 7번 바꿔 심었는데 서울시 의원들이 맨날 저 낭비성 예산 쓰지 말라고 그걸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조 1,000억이 됐던 게 3,000억으로 줄으니까 이제는 푸른 도시국 쪽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라고 갖다 조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조경 파악이라고 하는 거, 포레스트 팍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제일 그 작은 공간에 제일 많은 걸 갖다 수납할 수 있는 게 가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진 정원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지혜를 모아서 이 파일을 빨리 키우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똑같이 생각되지는 게 그동안에 좀 소통보다는 불통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업계에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이제 과정에 대한 거를 쭉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조경 분야하고 산림 분야하고 같은 구조가 된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몇 번 글도 쓰기도 하고 또 산림청하고 이렇게 그 중에서 산림청은 제가 제일 많이 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좀 숟가락을 놓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저희 조경 분야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진보 쪽이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산림청은 대화가 안 된다. 겉으로 얘기해놓고 뒷담화 치고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것이 많았다. 발언하면서 열거하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일단 이제 피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학교 숲이나 가로수, 그다음에 등산로 시설, 그다음에 산림조합의 조경업 진출 이런 부분이 다 피해의식으로 좀 되는 부분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숲의 얘기가 제가 그 전에 썼던 글이 찾아보니까 몇 개 중에서 2011년도 11월 달에 쓴 게 있습니다. 신문 사설 179호인데 그때 이제 7월 달에 김효석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했어요. 도시숲 관련해서.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도시숲 운영관리사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법안으로 가니까 법안에서는 도시숲 조성관리사 이런 식의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 분야에서는 운영하고 조성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조성은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고 운영관리사는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토론회 할 때는 없다가 실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당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보수 쪽에서는 산림청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달리한다 이런 식의 피해의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림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저는 뭐 따져보면 이제 좀 진보 쪽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SNS 상에서 아주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가지고서 여기 안 계신 분 다른 단체장분께서 주소 내가 파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산림청을 저 보수 쪽에서는 아주 담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그럴수록 자꾸 두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2년 전에 산림청하고 조경 분야에서 두어 번 이렇게 미팅을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쭉 지나다가 저희가 이제 정원법에 대한 것도 양보를 하고 했는데 다시 지금 저 도시숲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숲 정의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도시숲의 대상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도시숲은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대상은 동원, 학교 숲, 가로수, 친수 공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적시를 해놨어요. 그럼 조경 분야에서는 이거 다 조경인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또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오늘 청장님께서 상당히 고무적인 표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계기로 돼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같이 코어하게 되지 않으면은 조경 분야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런 식이면 예전에 우리가 조경 살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저 산림청하고 상관없이 조경 분야가 이제 종합공사 종합건설업이 아니고
전문 건설업으로 이제 격화시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경인 전원이 그 아주 머리 싸매고 국회로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산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에 거의 근접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술자 관련해서 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국토부 장관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비슷한 유사 분야는 한 자격증에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호환성을 얘기를 했죠. 뭐 컴퓨터 이 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리고 조경 분야 쪽에도 어쨌든 이제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조경뿐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문호를 개방했어요. 농진청에 있는 종자 쪽, 그다음에 종자, 그다음에 산림 쪽에 있는 뭐 산림기술사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경 분야에서 요거를 자 우리도 그럼 오픈하면 좋겠어요. 국가 정책이니까. 근데 그럼 우리도 다른 쪽에 우리도 종조업에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산림 쪽에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열지를 않아요. 근데 조경 분야에서는 종자 쪽에는 유사성이 없으니까 거기 못 가더라도 산림은 정말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한 게 많은데 그쪽에 진출을 해보고자 산림청 쪽에 노크를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조경 분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제 그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런 국토부 장관고시 2년에 한 번씩이죠. 예. 이제 거의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국토부에서 이런 걸 다 오픈을 했는데 산림청에도 이런 서로 그 자격증 호환성 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더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산림청에다가 다시 이제 그걸 내려보냈어요. 산림청의 답은 뭐였냐면 우리의 전문성은 거기 살 수가 없다 이런 쪽에 얘기가 와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경 분야에 다시 그렇게 바이패스로 여기서 답을 이렇게 하더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 분야는 문만 열었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분야에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지금 다시 2년 차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까 이제 계속 그 얘기가 그겁니다. 이런 게 대외적으로 안 되고 그냥 그 산림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회신이 왔을 때는 조경 분야에서 왜 그렇게 그 소총을 했는지에 대한 대화가 없이 이 분야는 조경 분야에 살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냥 올려버리니까 규제개혁에서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전문 담당 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보내주는 건 끝이었어요. 다시 돌아서 지금 다시 이제 도시숲이 2011년도에 데모까지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술자 이 상호 문을 개방할 때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연구가 안 되니까 그때도 조경학과 교수들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아주 정말 그때도 국회로 가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좀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냐면 그 이외에는 무지 많지만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기왕 이런 자리에서 이것부터 해결이 되지면은 도시수업 결국 국민이 녹색 복지를 누리면서 행복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분야에서 독차지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조경 분야고 산림 분야에서는 걱정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볼 때는 이게 한쪽으로 윈 로스 게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이렇게 조율이 되려고 그러면은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지고 지금 도시 문제가 산림 분야에서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조경 분야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융복합적인 문제로 도시의 미세먼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숲이 이 두 분야가 지금 합쳐서 될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 이 두 분야가 다른 분야를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사이에 다른 분야에서 이 분야를 갖다가 리드할 채가 버리면은 이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오늘 이제 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 오늘 한 번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쭉 나온 얘기가
사실 좀 오픈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자들 지금 이렇게 2명 와 있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조경 분야에 대한 그 도시숲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저희 개인적으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해서 전체 조경인들이 청장님이 오픈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네, 뭐, 예. 이 정도 좀 불신이 생긴 게 뭐 이게 좀 산림청이 좀 책임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 제가 좀 라이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경 분야도 이제 산림 쪽에서 함께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중앙부처로서 법체계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 안에 스스로 좀 이 적용 학계나 업계나 관련된 분야 분들이 또 원예 쪽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오셔서 새로운 그 영토를 만드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간에 이제 역사가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제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 제도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일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의 이런 그 불신 관계가 굉장히 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만나면 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서로 또 이 발전적인 어떤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또 여기에 계시지 않은 많은 분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많은 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또 모든 분들이 함께 만날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자리는 좀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정례화시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좀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조경 분야 분들 일단 모이다가 또 필요하면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저희도 지금 산림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시행령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검토해야 될 게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뭐 자격증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또 그러려 그러면 또 또 다른 또 간담회가 또 100개는 적어도 있어야 이게 제가 나중에 중간에서 어떤 조율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할 일이 세상 같은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제 마음대로 뭐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제 입장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수법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이게 도시수법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누구의 업계를 이게 배제하고 누구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조경 분야가 도시수법을 주도적으로 만드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중앙부처로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그 제정법을 아마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 산림청의 또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역할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산림청이 주도할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는 역으로 조경 분야가 도시수법을 주도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좀 서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주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좀 여지를 서로 좀 열어가면서 좀 이렇게 통합의 어떤 과정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사실은 좀 융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태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경하고 산림이 공동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도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가든이나 이런 부분은 조경원에 산림이 함께 풀어도 되는 문제고 구체적인 어떤 실체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제도적인 것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우리가 지금 전제로 이 전체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 속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물론 다소 분배에 실패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윈윈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서로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산림 분야의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로 특화된 영역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소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발전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이 다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토목 쪽에서도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난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어떤 특성들을 또 새롭게 좀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고유의 영역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업계도 보호가 되고 또 학계도 그렇고 뭐 좀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라이브한가요? 하여튼 뭐 정리화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합의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제 서로가 각자가 필요성들을 느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거기에 저희 이제 산림청이 네트워크나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누구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저 다음 때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건 이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겠다는 말씀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동안에 그 빨리 하시죠. 네. 좀 도와주세요.